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제가 요즘 몸이 좀 안 좋고 그래서 영상을 계속 못 찍고 있었는데, 이번에 서대문 10억 횡령 사건이라는 엄청난 큰 이슈가 터지는 바람에 저도 마음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마음이 안 좋기도 해서 영상을 찍도록 지금 찍으려고 영상 캠을 틀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그 3월 얼마 전에 발생한 서대문 아파트 10억 횡령 사건이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사실 관리 업무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되게 또 큰 충격을 준 하나의 사건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1원 한 장까지 맞추는 그런 유리회계라고 불릴 정도로 1원 한 장까지도 맞추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선량한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뭐 다른 회사나 이런 곳에 비해서는 사실 이렇게 큰 문제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개인 회사가 아니라 공동주택이고 이러다 보니까 한번 이슈가 발생하면 굉장히 많은 후폭풍들이 오죠. 열심히 일하시는 경리분들에게 다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파트 관리소는 다 이렇게 횡령을 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그 아파트가 사실은 큰 기업이라던가 어떤 비용, 그런 관리 수익 같은 게 많이 나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파트는 그 비용이 발생을 하면 그 비용만큼만 딱 관리 비용이 발생을 하면 그만큼만 딱 관리 수입을 걷습니다. 100원이 발생하면 100원을 걷고, 뭐 1000만 원이 발생하면 1000만 원을 걷고, 이런 형식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관리비도 이제 일반 관리비라던가 여러 일반 관리비, 뭐 여러 가지 인건비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징수대행 하거나 아니면 사용료, 그래서 이게 징수대행이라는 거는 뭐 전기료, 수도료, 난방료 같이 걷어서 전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소에 있는 수익과 관리 비용과 관리 수입은 늘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마 남는 돈이 있다면 뭐 장기수선 충당금,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모아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던가 임대료 아니면 보증금, 그리고 그 우리들이 뭐 광고라던가 승강기라던가 이런 하는 관리 외 수입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입들을 제외하고는 실적으로 아파트는 그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단지 같은 경우는 뭐 장충이 뭐 20억 이렇게 되는 단지도 있겠죠. 물론 그런 단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예전에는 그 돈을 계속 모아서 장충으로만 넣었는데, 요즘은 입주자 기업은, 즉 소유자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넣고, 그 다음에 우리 사용자, 소유자하고 뭐 전세, 월세입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모은 거는 관리비 차감해서 다음의 연도에 다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이 관리 구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매일매일 경리가 수납을 잡고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표 처리라는 걸 합니다. 그거를 우리 관리소장님이 결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3개월, 그러니까 분기별로 감사님께 보고도 하고, 또 의무단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외부 회계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달 결산하고, 매달 대표 격리 혼자 끝내는 게 아니라 승인 받고 결제 받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공인 회계 감사까지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그 중간에 누구 한 명만 좀 신경 쓴다면 횡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실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이지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이라는 카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카페에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떻게 이게 뭐 10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도 아니고 어떻게 10억을 횡령을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대부분 궁금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 역시 회계 점검을 저도 100회 이상 했지만 이렇게 큰 돈을 저는 횡령을 못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굉장히,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놀랍고 대단한 분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좀 매우 놀랐죠, 사실은. 의구심도 있고요. 어떻게 그걸 했을까? 라는 의구심도 있고요. 아직은 이게 어떤 범위까지 어떤 범위까지 이분이 횡령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기사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선급비용, 가지급금, 가수금 이런 부분을 돌려서 막아서 회계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잔액증명서를 위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돈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냥 보통 딱 그 비용만큼, 관리 비용만큼 관리 수익을 딱 그만큼만 딱 걷어서 배분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그나마 조금 많아지는 건 이제 장기손 충당금이라던가 임대보증금, 관리비 예치금, 처음에 이제 입수했을 때 받아두는 관리비 예치금, 그리고 이제 관리의 수입, 요 정도 비용, 요 정도가 사실은 남아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사실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정말 격리분 혼자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게 돼요. 그죠? 1차적으로는 누가 제일 피해를 입게 될까요? 관리소장님이 피해를 입게 되겠죠. 같이 근무하시는 관리소장님들이 피해를 입게 되겠죠. 왜일까요? 어차피 관리소장님들이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회사의 장이죠. 그리고 보통 격리분들은 5천만 원의 그 신용보증보험을 들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10억이라 그러면 도대체 몇십 배, 이거를 누가 도대체, 물론 뭐 신용보증을 든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먼저 회사에서 내고 나머지 부분을 이 격리분한테 받는 거긴 하지만, 그런다 그래도 보통 5천만 원 이상의 그렇게 큰 금액을 횡령할 거라고는 대부분 생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리소장님은 직접적으로 횡령의 연관성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관리소장님이 그 회계 점포마다 각각 다 도장을 꽝꽝꽝 찍으시죠. 본인 도장, 인감. 그것도 심지어 의무단지인 경우에는 구청에다 신고한 도장을 찍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를 관리소장님은 분명히 뭐 횡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다른 책임을 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격리직원을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사람을 믿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야 하지만, 격리와 소장은 서로 상호 협조를 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호 어떻게 해야 되죠? 감시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직책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서로 각각 만질 수 있고 뭐 공사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건 때문에 서로 당연히 협조해서 업무를 하고, 격리는 소장의 업무에 소장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그리고 소장도 그 격리의 어떤 뭐 회계적인 지식을 말씀드리면 그거에 맞춰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해야 되지만, 서로 항상 견제하고 서로 상호 각각 업무의 특성을 구분하여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모셨던 소장님들 중에 제가 제일 존경한다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계속 드렸던 소장님이 있었잖아요. 그 소장님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이제 회계 업무를 딱 보고 은행 업무를 딱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다 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지출결의서랑 그다음에 통장이랑 그다음에 바로 지금 뭐 한 송금 영수증이라던가 이런 걸 드립니다. 그럼 소장님께서 송금을 각 그 통장에서 잘 했는지, 통장의 금액과 맞게 했는지, 그 내가 오케이한, 여기다 보내라고 한 그 통장에다 송금을 했는지를 확인을 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저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현금을 사용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영수증을 대지하고 전월잔액과 오늘 사용액 그리고 당월잔액에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셨습니다. 시제금 자체를 확인하시진 않았지만 어차피 시제비금 자체는 뭐 30만 원 그 안짝, 50만 원 안짝이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죠. 하지만 언제나 잔액이랑 이런 거를 확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고 실질적으로 어떤 물건이 들어왔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전표 처리랑 올리잖아요. 그때 당연히 통장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일자별로도 맞춰보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일자별로 다 맞춰보거든요. 일자별로 맞춰보시는 것 같았고, 뭐 계산기가 두들기면서 막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죠. 나는 너무 바빠서, 나는 다른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걸 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업무가 바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분들이 뭐 업무를 안 하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 그거는 본인의 책임이잖아요. 관리소장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횡령 때문에 큰 곤란을 겪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로 제가 이 단지를 보니까 이 단지가 한 1000세대가 넘었어요. 1000세대가 넘는데 불구하고 사무직원이 없었더라고요. 격리 직원이 한 명이었고 이 직원이 모든 수익과 지출 업무를 겸직을 했습니다. 그게 회계감사 보고서에도 여러 차례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원래 사람이 적정하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격리 업무하고 서무 업무하고 소장 업무하고 구분이 될 수 있고 각각의 자기 파트에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도 만약에 서무가 없다 그러면 이 1000세대에 있는 내가 막 그 업무를 누군가 나눠서 했겠죠. 이 사실 이 격리분이 1000세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약간 놀라기도 했어요. 급여가 물론 조금 더 많았겠죠. 어쨌든 이렇게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소장님도 만약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면 더 자세히 회계 서류를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주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서무직원들이 통장을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요번에 이거 보시면 회계가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그거를 자꾸 통장을 보다 보니까 이상하다, 금액이 이상하네, 회계 처리가 이상하네 이렇게 판단하셔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회계 업무는 수익과 지출과 어떤 적정한 인원 배치와 그리고 적정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입주대표회의 감사나 입주대표 회장의 직무 능력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당연히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거를 봤을 때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회계 정말 회자도 모르시면서 회계 감사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차대반이 뭔지도 모르고 회계 감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런 방법은 뭘까요? 교육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근데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이게 단시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이거를 어떤 거는 확인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국가에서 지정을 하거나 해서 이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배포를 한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 회장님도 실질적으로는 격리분들이 급하게 막 회계 서류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도장만 꿍꿍꿍 찍어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격리분들도 좀 서둘러서 해 주셔야 되고 회장님도 충분히 좀 서류를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근간에는 그 금융결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인터넷 뱅킹의 한 종류인데 그 쏘기 전에 바로 승인 자금 인출하거나 승인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대표 회장님이 승인을 눌러야만 최종적으로 승인받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추후에 이런 시스템이 잘 개발이 된다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격리가 돈을 가지고 출금해서 자기가 다른 통장에 넣을 수 없겠죠. 그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로 좀 문매를 맞은 것이 회계감사였어요.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제가 보니까 이 회계감사가 5년 동안 이 격리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2016년부터 같은 회계사무소에서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 회계사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회계사님이 이렇게 회계사를 매년 했다 그러는 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업무를 봤을 때는 그분이 회계 감사한 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내용이 거의 회계 감사가 비슷하더라고, 내용이.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재무제표를 봤거든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랑 감사보고서를 확인을 했더니 일단 관리 수익하고 관리 비용이 일치하지 않고요. 가수금 가지급금이 주석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명세에 대한 내용이 없고 퇴직충당금 통장하고 주차 통장을 별도로 예치를 했는데 금액이 3천만 원만 2천만 원만 이런 식으로 맞지 않아요. 그리고 2019년에는 근간에 사용하지 말라고 한 수도나 전기 유보금이 있고 거기다가 심지어 마이너스가 났어요. 유보금이라는 건 모아놨다가 쓰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났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이렇게 막 그 정기 유보금이나 수도 유보금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주차 충당금 계정을 계속 사용을 했어요. 이 단지가 원래 주차는 수입으로 해야 되죠. 주차 충당금 계정으로 사용을 했고 주차 비용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제가 그 단지 관리 규약을 못 봤기 때문에 관리 규약에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다면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 회계 처리 기준에 맞지 않아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가장 좀 의문이 드는 점은 잔액 증명서를 위조를 하셨다. 그랬다면 원래는 그 은행에서 직접 은행에다가 요청해서 그 은행 조회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은행에서 직접 회계사 사무실로 전하기 때문에 위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받지 않으신 건지 어떻게 되신 건지 궁금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본적으로 통장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통장을 확인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잔액증명서만 확인하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되게 운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회계감사를 받은 곳은 다 통장을 달라고 해서 직접 확인을 하셨어요. 저는 통장 확인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장 확인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그분이 통장까지 위조하신 건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잔액증명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 봤을 때는 통장 자체를 보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회계 점검을 하다 보면 이 회계사님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 점검을 하다 보면 많은 단지가 기업 회계 기준은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이나 이런 거를 잘 조금 미흡하게 아시고 그 회계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제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나 주석을 작성한 거는 당연히 관리사무소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지만 그 공동주택의 회계 개정 과목을 이해를 하고 그 중점 확인 사항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 기준에 맞춰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왜냐하면 회계 처리 기준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시는 회계 감사님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사실은 횡령을 하는 것 자체가 횡령을 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횡령이 안 일어나겠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져도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소장님이 철저히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적정한 인원 배치를 통해서 업무를 좀 유유하게 넘어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장이나 감사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무조건 도장만 꽁 찍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좀 더 파악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회계 감사가 회계 처리 기준에 맞는 공동회계 처리 기준에 맞고 그리고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부과가 잘 됐는지 못했는지 정도는 아실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어떤 게 중점적인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회계감사를 받았다면 이 단지가 이렇게 5년 동안이나 횡령을 할 수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단지가 2017년도에 그 서울시 쪽에서 하는 곳에서 우수 단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5년이라면 그때도 이분이 횡령을 했는데 적은 금액을 횡령했기 때문에 안 들켰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수단지라고 이렇게 불리는 단지에서조차 이렇게 횡령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좀 많이 좀 마음 아프게 했고요. 세상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수많은 직업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우리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의 경리 99% 이상이 굉장히 성실하고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 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괜히 색안경을 끼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업무를 횡령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우리 뭐 시청하시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대표님들 모두 다 되게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조금만 더 노력해서 우리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 개인사적인 재산이 아니라 내가 대표로 하고 있는 내 아파트 입주민, 내가 근무하고 있는 내 아파트 공동주택의 금액 그 관리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호하고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뭐 서로 안 좋게 되거나 서로 막 의심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고 우리가 서로 상생해서 같이 이런 횡령이라던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저나 여러분들은 마음이 소심해서 이렇게 횡령 못 하겠죠. 횡령 꿈에도 생각하시지 말고 내 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재산처럼 우리 입주민들의 재산을 내 재산처럼 아끼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